대표가 지금 보이는 사람들하고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해달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 위헌의 소지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고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다. 합리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혁신위가 생각하는 그 혁신의 주요 방향은 좀 어떻게 될지 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공천 룰 때문에 이 혁신이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혁신위의 그 제안을 받고 네. 제가 이제 고민을 할 때 물론 공천 룰도 포함은 되지만 우리 당의 어떤 체질 개선과 당의 어떤 조직을 강화하고 당원들이 이제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 당의 어떤 그 정강 정책이나 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당원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 강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많은 인재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그렇죠.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사다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야 되겠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이 돼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정당의 기능이 또 공천이 중요한 기능이니까 그 부분도 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검토하고 정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그 으뜸 당원 제도는 어떤 건가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뭐 그런 그 어떤 새로운 당원의 카테고리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비 내는 진성 당원이 있는데 네.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당원은 뭔가 저희도 좀 궁금해요. 으뜸. 이름은 뭐 정해진 건 아니겠죠. 네. 뭐 아마 이 대표가 으뜸 당원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으뜸 당원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당원의 카테고리가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그럼 굉장히 요거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는 접근해야 돼요. 물론 혁신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혁신위원들이 이안을 내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당대표가 던져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혁신위원들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만일에 하더라도 뭐 어떤 특정 그 그룹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그 포함할 당에 대한 헌신 또 당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은 만일에 하더라도 뭐 연령과 관계없이 다 이렇게 포섭될 수 있는 그런 그 것이어야지 이게 어떤 특정한 그 계층에 쏠리는 으뜸 당원이라 그러면 오해 소지도 많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이제 논의를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는 2030 소위 이대남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냐 이런 막 좀 오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우리는 그렇죠, 돼요. 이게 새로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특히 국회의원들이 관심 있고 당협위원장들이 관심 있는 게 이 공천룰이에요. 공천룰. 참 이 공천룰이 사실은 그래도 뭐 경선을 하면 대부분 여론조사 아니면 또 당원들 혼합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실 건지 좀 대략적인 뭐 결론은 전혀 안 났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어느 쪽입니까? 이 국회의원 공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중요합니다. 아 지방의회. 제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당에 들어오자마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그 관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지방의회 에 진출하려는 인원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거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 모든 공천이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무슨 자료를 넣으면 딱 답이 나오는 식의 공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당시에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분이 뭐 현재로는 당 대표가 주로 이제 공천에 많이 관여를 하죠.
정말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하고 꼭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당의 가치에 충실한 분이 누구냐 제일 많이 고민하겠죠. 네. 그러나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시스템은 필요하다라는 시스템 생각을 공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소위 말하면 전략 공천이라는 건 항상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그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그동안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너무 많이 꽂아 넣어가지고 네. 그게 항상 특히나 이 국민의힘 쪽 계열이 특히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당이다 막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당대표의 과도한 권한. 어떤 시스템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아무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는 일정한 어떤 그렇죠.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것이 네. 그 권한을 행사하는 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해놓고 그걸 갖고 좀 이 공천할 때 그 반영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한테 적어도 그게 뭐 100%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죠. 정치 네. 세계에. 그러나 왜 이 사람을 공천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유도 없이 공천된 경우 굉장히 많아서 저 사람 어디서 떨어진 거야? 라고 보면 나중에 보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뭐 당대표랑 무슨 관계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거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 또는 이제 지방단체장 그 공천을 보면 그 완전히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그냥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이 뭐하지만 자기 꼬붕 꽂아넣기 뭐 이런 식의 공천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거 좀 바꿔야 된다 했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도 좀 뭔가 해소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룹 풀을 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네. 뭐 당에 오랫동안 헌신한 분도 이제 거기 포함되겠고 또 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뭐 교육도 받고 훈련 받고 또 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분들도 필요하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룹 안에서 우리가 그 네. 당 지방의회 의원들을 천거하겠다라는 네. 그런 인재 풀을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PPAT 네. 저 역량 평가에 네. 관한 시험이 있었는데 좀 급히하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시험을 치러 가지고 네. 좀 좀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셨는데 그걸 네. 여러 차례 시험 보고 또 계속 그 당원들한테 그렇죠. 교육 훈련을 하면서 당원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키워드리고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공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당내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각자의 정치적인 포부를 펴나갈 수 있는 사다리 네. 그런 것들도 좀 가시적으로 네. 예측 가능한 그런 사다리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당에서 20대 또는 10대부터 그 새로운 피를 네. 키우고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10년, 15년 해갖고 30살 중반 또는 40이 됐을 때 바로 이제 뭐 지방의회부터 시작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젊은 피들이 여기서 나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다 뭐 트위도니 뭐 이런 사람들 다 40대 될 수 있는 게 네. 오바마도 그렇고 그렇게 키워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정당 특히나 민주당은 그래도 그게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힘이 너무 없어요. 예, 그걸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시스템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BPAT도 얘기했는데 일부 이제 공직 후보자들 보면 입법부가 하는 일의 기본이 뭔지, 입법이 뭔지, 그리고 정치 활동의 목적이나 이 배경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권력 잡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의정 활동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네. 근데 그것도 좀 역량을 당해서 미리 키워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교육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혁신위를 띄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7일에
10월에 2차 징계위도 열릴 계획인데 혹시라도 그 징계 여부에 있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결론? 네, 어떻게 좀 제가 알 수 흘러갈지. 없죠.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건 이 뭐- 증거 없이 징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그건 원론적인 법리, 네. 예, 그건 기본적인 법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네. 마치 뭐 이준석 대표 편든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한 발언 내용을 쭉 이제 보시면은 네. 그건 기본적인 저 질문을 하시길래 기본적인 법리를 얘기한 거고 결국은 네.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지 어떤 증거에서 네. 어떤 판단하실지는 네. 그 윤리위에 계신 분들이 네. 윤리 판단하실 문제다.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뭐 윤리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위는 이제 당의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갈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 대표 보면 이 징계 문제는 또 별개 문제고 또 7월 7일 날 되면 이제 뭐 어떤 또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또 다시 유예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징계 문제 말고도 이 대표가 지금 보이는 사람들하고 다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들하고도 싸우고 안철수 대표랑 싸우고 친윤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피곤하다. 대표가 좀 이게 전체 아우르는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갈등을 일으키냐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선거 이겨놓고 집안 싸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비판을 받게 돼요. 이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 대표가 그래도 당의 대표입니다. 네. 당의 네. 대표라면은 좀 신중하게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것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 대표의 그렇죠. 태도는 네. 그거는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당 네.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보셨나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지 말라고 뭐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뭐 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이제는 당의 대표잖아요. 네. 당의 대표라면 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신중함과 품격 네.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먼저 이제 지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런 좀 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어려 보인다고 걸핏하면 나를 어린 놈 뭐 싸가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비판한다 괜히 그리고 나를 흔들어 갖고 일부러 다른 정치 세력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피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 또 의원들은 좀 의도적으로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마 그것도 뭐 친윤 쪽도 조금은 서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과연 득이 될지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득이 될지 네. 이건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최근에 그 흰머리 사진. 흰머리가 3개 생겼다고. 저희도 뭐 이 프로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여러 번 나왔는데 네. 참 말씀 잘하고 시원시원한데 가끔은 좀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치니까 또 딴 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할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도처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혁신위가 괜히 공격을 같이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벼락 잘못 맞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 오듯이 자꾸 혁신위가 공격을 많이 받는데 좀 억울하신 면은 없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해가 풀릴 거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격받는 것이 저는 뭐 혁신위보다는 우리 당으로서는 하여튼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그렇죠. 뭐 대표를 둘러싸고 이런 많은 갈등 구조가 네.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치가 사실은 국민을 걱정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원구성이 지금 한 달째 공전되고 뭐 이 경제 상황 어렵다 하는데 모든 법안이나 정책들 다 국회에 지금 묶여 있는 네. 상황인데 이 모든 게 법사위원장 뭐 이 문제 때문인데 이거를 뭐 검수완박 때문에 저렇게 여당이 끝까지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근데 이게 이 원구성을 단독으로 지금 하겠다고 뭐 7월 1일 날 소집을 해놨어요. 네. 그럼 또 폭주하는 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당은? 여당이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네. 정당이기 때문에 한없이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한없이 네. 미룰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야당도 네. 적어도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그 지켜왔던 그 관행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고 또 국회법의 취지, 여야 합의해서 이제 모든 네. 것을 해결하겠다는 국회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네. 여야 각 그 자기 정당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네. 대한 그러한 고민과 또 합의에 의한 그런 국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 데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하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법사위 그 위원장 주면서 또 그런 조건을 붙인다는 거는 그건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검수완박을 끝까지 고수하려는지 참 그 의지력 하나는 대단한데 아마 문정권 이재명 후보 쪽 비리가 뭐가 이렇게 겁나고 감추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법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네. 그럼 보실 때 이 국민의힘이 험제 제소한 이 검수완박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점 이걸로 이 헌재가 이거를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저는 그냥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해달라 네. 이걸 조건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네. 야 이거 위헌의 소지가 많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까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생떼 쓰기 위해서 그냥 조건을 붙인 거고요. 네. 그렇죠. 둘 그건 중에 아니겠죠. 하나겠죠. 뭐 아무 이유 없이 붙이진 않았을 테고 네. 그만큼 자신이 없고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다. 그 절차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까? 네. 법사위에 소위 구성하는데 안건 소위 구성하는데 또 무소속 그 의원 했다가 안 되니까 또 되니까. 탈당시키고 네. 저도 헌정사에 국민들- 정치 많이 봤는데 네. 그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네. 정말 아이디어 상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까지 어떻게 내나 참. 그런데 사실 원구성이 늦어지면 국민의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여당이거든요. 이거 계속 2달 3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내 의원들의 생각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뭐 당내 의원들의 생각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게 길어지면은 책임으로부터 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제는 국민들 좀 편하게 해드리는 정치 좀 하자. 그렇죠. 네. 네.